60세 이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르는 계란이 보약이 될지 아니면 신장을 녹여버리는 독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최고의 완전식품이라 믿으며 매일 아침마다 삶아 드시거나 프라이를 해서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이 무서워서 일부러 더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엔진인 장기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먹을 정도로 건강했더라도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평범한 음식 조합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치명적인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3가지 위험한 음식 조합은 60대 이후에 무심코 드셨을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 여과망을 파괴하며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음식과 계란을 함께 섭취한 노년층 그룹에서 신장 기능 지표가 30%에서 40% 이상 급격히 저하된 충격적인 사례들이 무수히 발견되었습니다. 이토록 무서운 결과가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아무도 우리에게 경고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병원이나 의사들은 왜 이런 중요한 식단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의 병원 구조는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시스템입니다. 병든 사람을 예방해주는 것보다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얀 병실의 차가운 침대 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겨운 부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소중한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마에 시달리는 것을 막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은 나의 건강과 가족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여러분과 저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1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병원에서 숨기는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고 마지막에는 망가진 신장을 다시 펄펄 살려내는 기적의 식단, 비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왜 이런 생명과 직결된 사실들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이제는 그 결실을 누려야 할 시기인데 왜 가장 기본적인 식사법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는지 저는 그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실 한국의 의료 현장을 보면 그 답이 명확해집니다.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새벽부터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사 한 명에게 할당된 시간은 길어야 3분에서 5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압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기에도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는지 물어보고 그 옆에 고구마나 감을 두지 말라고 조언할 시간적 여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병원이라는 곳은 근본적으로 아픈 사람이 방문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예방하는 지식보다는 이미 병이 생겼을 때 이를 수술하거나 약물로 치료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병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미리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생명 연장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명의 동반자로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형 병원 로비에 차가운 의자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여러분의 주방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는 삶이 아니라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평화로운 노년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위험한 음식 조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릴 것입니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를 넘어 여러분의 남은 50년 생애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진실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주는 아주 고마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교체해야 하듯이 우리 신장도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낡게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다발들이 딱딱해지고 그 개수도 줄어듭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대 이후의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정도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신장 안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막히고 망가져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거실 구석에 있는 정수기 필터가 찌꺼기로 가득 차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보양을 위해 드시는 계란은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이미 노화되어 여가 능력이 떨어진 신장에게 계란 두 알의 단백질은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그 부담은 재앙으로 변합니다. 신장이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성분들이 들어오면 우리 혈액 안에서는 마치 시멘트에 물을 섞는 것과 같은 응고 현상이 벌어집니다. 끈적해진 혈액 찌꺼기들이 신장의 아주 미세한 필터 구멍들을 하나둘씩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공장의 기계가 새 것이라 원료가 조금 거칠어도 잘 돌아갔지만 60년 넘게 3교대로 일해온 노후된 공장은 작은 찌꺼기 하나에도 가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신장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신장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아침 식사 한 끼가 신장의 생명을 10년 이상 단축할 수도 있고 반대로 10년 이상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그 최악의 범인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병원이 아닌 부엌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첫 번째 최악의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을이면 대한민국 전역의 부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입니다. 잘 익은 홍시나 연시 또는 쫄깃한 곶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제가 경상도 대구에 거주하시는 72 박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가슴이 정말 철렁하실 겁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시고 매일 새벽 산행을 하실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정성껏 챙겨 드셨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웃이 선물로 준 잘 익은 연시 하나를 후식으로 드셨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맛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셨지만 그날 오후부터 복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책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통증은 점점 등 쪽으로 번졌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아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장 안에 검고 단단한 덩어리가 출구를 아주 꽉 막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데 이 성분이 계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강력하게 결합하여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처음에는 말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장의 수축 운동이 강해 이를 어느 정도 부수어 밖으로 밀어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장의 운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혼합물이 위장 안에 머물며 점점 거대한 돌덩이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돌덩이가 위장의 출구를 막으면 심한 구토와 복통이 유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극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가압 펌프와 같습니다.
혈액량이 유지되어야 필터가 돌아가는데 충분한 혈액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장세포는 단 몇 시간 만에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박 어르신은 결국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수액 치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감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란도 완전 식품입니다. 다만 60년 넘게 3교대로 일해온 여러분의 지친 몸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 합선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감이나 곶감을 즐겨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한 서너 시간은 지난 뒤에 드셔야 여러분의 신장과 위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은 아마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최고의 건강식단이자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믿고 계시는 계란과 고구마의 조합입니다.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계란과 노란, 찐 고구마를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저 역시 과거에는 이것이 영양균형이 완벽한 식단이라고 생각하며 주변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68세정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정 어르신은 혈압이 조금 높으셨지만 평소 등산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하실 정도로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찐 고구마와 계란을 드시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셨죠. 하지만 정 어르신은 1년 넘게 이 식단을 고집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맥박이 널뛰듯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쳐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밝혀진 원인은 고지혈증도 뇌졸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배출되지 못하고 혈중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발생한 치명적인 부정맥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마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좋은 영양소이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노화된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미 기능의 절반을 잃어도 아무런 비명조차 지르지 않는 침묵의 신장은 계란에 고단백질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이때 100g당 400mg이 넘는 고구마의 칼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지친 신장은 이를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우리 혈액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가 망가집니다. 심장은 전기로 뛰는 정밀한 장치인데 이 전기에 합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위험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혹은 우리 소중한 부모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독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 글자 독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글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 강력한 경고등을 켜는 생명의 기록입니다. 무심코 먹었던 식단이 내 소중한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화를 면하신 겁니다. 지금 바로 독이라고 적어주시고 주변에 여전히 이 식단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그분들의 생명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고드리는 최악의 조합은 바로 계란을 먹은 직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진한 녹차나 커피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66세 최 어르신은 아주 꼼꼼한 성격으로 비싼 유기농 계란만 골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입안을 깔끔하게 개운하게 하기 위해 늘 진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최고의 선비 같은 습관으로 여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조금만 공원을 걸어도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빈혈 수치와 함께 신장의 노폐물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식후에 마신 그 우아한 차 한 잔이었습니다. 찻잎 속의 탄닌산과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계란 노른자 속의 귀한 철분과 단백질을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어당겨 단단하게 결합해버립니다. 이렇게 결합된 물질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할 영양분이 아니라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거대한 노폐물 덩어리가 되어 신장으로 흘러갑니다. 신장은 정작 필요한 영양분은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이 무거운 찌꺼기들을 걸러내느라
밤샘 근무를 하는 공장 기계처럼 처절하게 혹사당하게 됩니다. 결국 최 씨는 비싼 계란을 매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서는 영양 결핍과 빈혈이 일어나고 신장은 노폐물 처리장처럼 변해버려 기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운에 맡기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찻잔 하나를 들 때도 이것이 내 지친 신장에 어떤 가혹한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따뜻한 맹물 한 잔으로 입안을 적시시고 차나 커피는 최소한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난 뒤에 연하게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평온하게 지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도 가장 참을성이 강한 장기입니다.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면 결국 기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투석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소변입니다. 소변을 보셨을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거나 변기 주변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그것은 신장의 여과망이 찢어졌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나서 걸러져야 할 찌꺼기가 그대로 섞여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침의 얼굴과 발목의 상태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유독 퉁퉁 부어 있거나 평소보다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신장이 체내의 수분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 안에 독소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것이죠. 또한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3번씩 깨어나야 한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농축하는 기능. 여기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주변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숫자 2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이자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숫자 2를 남기시고 내 신장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솔직하게 직시하십시오. 많은 분이 피로감을 느끼면 간이 안 좋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만성적인 피로와 피부 가려움증은 신장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뇌와 신경을 공격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만 나빠져도 우리 몸의 전기 신호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얼마나 내 몸의 신호를 일찍 읽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신장을 다시 펄펄 살려내는 기적의 음식 조합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내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들에 대해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차가운 병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부엌의 식재료들이 올바른 궁합을 만났을 때 그것은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제부터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펄펄 살려내고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닦아줄 기적의 짝꿍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신장의 수호천사는 바로 잘 익은 붉은 토마토입니다. 단순히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특히 신장은 미세한 혈관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거대한 혈관 공장과 같습니다. 이 사구체라는 미세혈관들이 깨끗해야 독소가 잘 걸러지는데 라이코펜은 바로 이 사구체의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전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의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결정적인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드시면 몸속 흡수율이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귀한 보물을 입에 넣었지만 정작 우리 몸은 그것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이 토마토를 열에 가하고 계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은 놀랍게도 4배에서 5배 이상 폭발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61 한세김 어르신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때부터 계란 노른자를 독처럼 여기며 다 버리고 흰자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생토마토를 가득 깔아서 샐러드로 드셨죠.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6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수치는 오히려 떨어졌고 얼굴색은 늘 흑빛이었습니다. 저는 김어르신께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노른자를 버리는 것은 계란의 핵심 영양을 버리는 것이고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은 영양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당장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저는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토마토를 먼저 볶아 세포벽을 터뜨린 뒤 계란 2알을 넣어 함께 익혀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에 볶는 것이 혈관에 나쁠까봐 겁을 내셨지만 제 말을 믿고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정상화된 것은 물론이고 신장의 여과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왔으며 만성적인 피로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음식의 조합이 만들어낸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신장의 비밀 병기는 바로 양파입니다. 부산이나 대구의 재래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소박한 양파가 사실은 신장 혈관을 지키는 금보다 귀한 식재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혈관벽에 쌓여있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해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의 사구체가 혈관의 찌꺼기로 인해 막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양파는 계란과 만났을 때 소화력을 돕고 계란의 단백질이 질소 노폐물로 변해 신장에 부담을 주는 과정을 억제해줍니다. 저는 양파를 계란찜으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양파 반 개를 아주 잘게 다져서 계란 2알과 함께 섞은 뒤 중불에서 천천히 쪄내면 양파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과 영양분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양파 계란찜은 소화력이 떨어진 60대 어르신들의 위장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밤새 지쳐있던 신장 필터를 다시 부드럽게 가동시키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곧 우리 몸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양파를 다지고 토마토를 볶는 그 시간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고통으로부터 구해내는 거룩한 치유의 예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일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혹은 누구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토마토와 양파를 넣은 정성스러운 계란 요리를 준비하겠다는 결심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 글자 약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주신 이 약이라는 한 글자는 여러분의 주방을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약이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신장의 평화와 건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초록색 의사라고 불리는 브로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해독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독소와 싸울 수 있는 방어 체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장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다고 하지만 설포라판은 남아있는 신장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계란의 풍부한 셀레늄 미네랄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우리 몸 안에서 결합하면 항산화 시너지 효과가 1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노후된 공장에 새로운 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의 칼륨 수치를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쳐낸 뒤 그 물을 버리고 드십시오.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셔도 칼륨 수치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설포라판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단순히 약봉지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주방의 식재료를 통해 생명의 에너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수치가 나빠졌으니 조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인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브로콜리를 계란과 함께 지혜롭게 섭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돈 안 들이고 신장을 펄펄 살려내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비법입니다. 내 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 식탁을 준비하십시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인 만큼 여러분의 신장은 지구력과 활력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계란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생존 수칙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선택하더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비싼 보약을 지어놓고 구멍난 그릇에 담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60세 이후 여러분이 계란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생존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첫 번째 수칙은 계란을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밥 위에 날계란을 깨넣거나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을 즐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위산 농도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산업용 세정제처럼 강해서 균을 다 죽였지만 이제는 주방 세제처럼 묽어진 상태입니다. 계란 껍질에 미세하게 묻어 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 균이 위산에서 살아남아 장을 통과하고 혈액 속으로 침투하면 우리 신장이라는 정밀한 여과 기계는 그 균들을 걸러내느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정수기 필터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흰자와 노른자가 단단하게 응고될 때까지 삶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에 깊이 튀기거나 가장자리를 갈색으로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계란 프라이의 갈색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하지만 그 갈색 부분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고약한 독소의 신호입니다. 주전자 바닥에 두껍게 쌓이는 석회 찌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독소는 우리 혈관벽에 달라붙어 신장으로 가는 미세한 길목을 점점 좁게 만들고 사구체를 딱딱하게 굳게 합니다. 기름을 적게 쓰고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의 온도인 100도를 넘지 않는 조리법이 여러분의 여과 장치를 평생 지키는 비결입니다. 노년은 화려한 맛을 쫓는 시기가 아니라 평온한 음식을 찾아야 하는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하루에 2개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계란이 좋다는 소리에 아침에 3개, 점심에 2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과하면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하수 처리장에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듯이 신장도 무리하게 가동하면 기계가 빨리 닳아버립니다. 하루 2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채우면서도 신장이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게 하는 딱 적당한 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가급적 아침에 드시고 취침 직전에는 절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가 막 켜진 순간과 같습니다. 이때 먹는 계란은 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좋은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밤늦게 드시면 위장과 신장도 쉬어야 할 시간에 강제로 야간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입이 마르고 몸이 무거운 적이 있으셨나요? 그것은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신장에게도 휴식의 시간을 주십시오. 5번째는 올바른 보관과 위생관리입니다. 계란의 둥근 쪽에는 숨을 쉬는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반드시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하고 둥근 쪽을 위로 두어야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냉장고에 넣기 전에 절대로 물로 씻지 마십시오. 계란 껍질에는 큐티클이라는 자연막이 있는데 이것은 세균 침투를 막는 강력한 갑옷입니다. 물로 씻는 순간 갑옷이 벗겨지고 미세한 구멍을 통해 세균이 계란 안으로 쉽게 스며듭니다.
먼지만 마른 수건으로 살짝 닦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여러분, 신장은 결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소박한 원칙들이 모여 10년 후 여러분이 병상의 모니터 소리가 아닌 부엌의 도마 소리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보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여러분의 손끝에서 결정됩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천천히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해결법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드린 이 방대한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비우기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해왔던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 바로 홍시나 곶감을 드시는 일,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고구마를 과도하게 곁들이는 일, 그리고 식후에 입가심을 위해 마셨던 진한 녹차나 커피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막고 있던 오염된 찌꺼기들을 더 이상 집어넣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독을 먼저 치워야 약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짝꿍들로 채우는 교체의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계란 옆에 아무 것이나 두지 마십시오. 대신 잘 익은 붉은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함께 드십시오. 혈관에 녹을 닦아주는 양파를 듬뿍 넣어 찜으로 즐기시고 해독의 의사인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곁들이십시오. 이렇게 식재료의 궁합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아침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비싼 건강기능 식품을 찾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확실한 자연치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장의 수명을 연장하는 올바른 습관 유지의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조리법과 습관이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하루 2개라는 적정량을 지켜 신장의 야간 근무를 막아주십시오. 또한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신장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3단계의 실천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새 것처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미 노화된 필터를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3단계 해결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 때 이 3가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복잡한 의학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비우고, 채우고, 지키는 이 순서만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꾼 작은 습관 하나를 신장은 반드시 기억하고 활기찬 건강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남은 50년 생애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결코 값비싼 수술실이나 병원의 하얀 약봉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그 평범한 순간의 지혜로운 선택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10년 뒤에도 그리고 20년 뒤에도 내 2발로 당당하게 걸으며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의 벚꽃을 구경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에 누워 피를 거르는 기계의 차가운 소리를 듣는 대신 따뜻한 우리 집 부엌에서 맛있는 찌개가 끓는 소리와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진심 어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정성을 들여 올바른 음식을 선택한 만큼 몸은 반드시 활력과 건강이라는 놀라운 지구력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의 굳은 결속과 다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병원의 환자복이 아닌 내 일상복을 입고 내 부엌에서 펄펄 끓는 생명력으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99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99는 우리가 99세까지 내 2발로 흔들림 없이 건강하고 명예롭게 살아가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눈부신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남기신 이 99라는 단어가
내일 아침 식탁을 차릴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의 부적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여전히 계란과 찰떡궁합이라며 위험한 음식들을 무심코 드시는 연로한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터치, 한 번이 한 사람의 늙어가는 신장을 살리고 한 가정의 귀한 행복을 지켜내는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평온하고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남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